질문을 몇 가지 이제 묶어서 드려볼게요. 네, 자, 시청자 질문인데요. 음, 어린 신부를 이제 데려와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네, 신부를 배려만 하다 보니까 이 신부가 기고만장해진 거야 이게. 그렇죠. 그래서 제사상 받는 것처럼 막 생활하더니 밥 일은커녕 나도 어디 같이 가는 것도 않고 그래서 업체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이해하라고만 하고 대책이 안 서더래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국 이혼했대요 이 양반. 어떻게 해야 된다기보다는 이제 신부를 사실 맞선을 보고 선택을 할 때 있잖아요. 웬만하면은 19살, 20살, 21살을 좀 피하는 게 좋죠. 왜냐면은 이 어린 나이 여성들은 이제 좀 성격이 활발하고 좀 이런 게 있잖아요. 아직까지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가서 살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짧은 생각에 판단을 해버리는 경향이 좀 있죠. 그 다음에, 깊게 생각을 안 하고, 나이가 있는 신부들은 그나마 좀 뭔가 깊이, 신랑하고 트러블이 생겨도 좀 깊이 생각하는 거, 이런 부분에 있는 반면에, 나이가 어린 신부들은 그런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신랑분들도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있든 신랑분들이 신부한테 해주는 걸 너무 잘해주다 보면은, 우리 한국말로 머리 꼭대기 올라가고 상투 잡고 흔든다 그러죠.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는 항상 신랑한테 해요. 못해주도 안 되고 잘해주도 안 되고 항상 이 템포를 유지해 나가시라. 그리고 신랑이 안 되는 거는 안 돼요라는 걸 항상 정확히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기숙사에서도 우리가 신부들한테는 이거는 안 돼요. 며칠 전에 좀 이런 일이 사실 있었어요. 뭐냐면은 신부가 기숙사 기준을 무시하고 본인이 원하는 걸 하려고 하는 신부가 있어요. 아직 기숙사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그래서 저희 와이프가 안 된다. 다른 신부들과 똑같이 너 생활을 해야 된다고 주의를 줬는데 이 신부가 신랑한테 연락을 해서 신랑이 우리한테 그렇게 해주면 안 돼요.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신랑한테 냈겠습니다. 똑같이 진행을 하고 똑같이 가야 되는데 본인이 그렇게 하나하나 들어주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감당이 안 됩니다. 안 되는 거는 안 된다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랑분들은 다 누구나 자기 와이프가 다 사랑스럽고 막 중요하고 소중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더 막 와이프만은 좀 이렇게 해주고 싶고 또 와이프 말 들어보니까 사실 필요하거든. 뭐냐 하면은 신부가 멀미를 한다 이런 면도 있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똑같이 다른 신부들과 똑같이 생활을 하고 적응을 하도록 가야만이 공동생활, 이 공동생활이 중요한 거는 뭐냐면요. 여기서 신부들 똑같은 신부들끼리 진행을 하는데 자기가 혼자 뭐 이렇게 나가는 거하고 그럼 한국 가서 또 가족들하고 살 때도 혼자 하고 싶은 걸 무조건 하는 것도 안 된다는 걸 비슷한 케이스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잘해줘도 너무 잘해줘도 안 되고 너무 못해줘도 안 되고 그 템포를 유지하는데 본인이 반드시 하나 지켜야 될 거는 안 되는 거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신랑분한테 해요. 신부들이 무슨 부탁을 하거나 하면은 사장님 말 들으세요. 이 생활에서 보면요. 딱 뭐가 나는 신부들이 있거든요. 그 뭐를 없애줘야 돼요. 근데 처음부터 그대로 놔두면은 아까 한국 가서 그게 발생하는 거예요. 진짜 한국 가서 신랑은 대부분이 여기서도 좀 어느 정도 가르치도 한국 가서도 살짝 뭐가 나는 신부들이 있잖아요. 남편한테 자기 요구를 하는 거 뭐 이런 거 등등 많은데 그냥 쭉 놔두면은 자, 기숙사 생활을 하는 신부들하고 우리가 서류만 진행하는 기숙사 생활 안 하는 신부가 비교해 보면 똑같아 그래요. 기숙사 생활하는 신부들은 신랑이 와서도 신랑이 이렇게 저렇게 가면 네 소리를 잘 하는데 서류만 해주는 신랑들은 신랑이 왔어요 신부들하고 보면은 신랑이 신부한테 끌려다녀요. 그게 심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가서도 그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뭐냐면은 신부 길을 살짝 꺾어줘야 되는데 못 꺾어줘서 그런 거죠. 길들여야 되는 예. 거죠. 근데 신랑분들이 단호하게 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 처음부터 결혼하고 진행하는 동안에
이거는 안 됩니다. 아니면 나중에 한국 와서 내가 해줄게요. 뭐 딱 이렇게 단호하게.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질문인데요. 장인 장모님이 다 돌아가셨대요. 예. 그래서 형제들 중에 2명까지 임신 동거 비자를 발행할 수 있다고 예, 하는데 예. 이분의 경우는 신부 언니 한 명만 있대요. 그래서 어머니, 언니. 언니. 예. 그래서 언니와 언니 남편 이렇게 2명은 투쟁이 가능한지. 남편은 아마 안 될걸요. 언니는 가능하겠지만은, 언니는 가족이지만 남편은 실질적으로 친직계가 아니잖아요. 아버지. 그러니까 언니는 가능해요. 근데 언니 남편까지는 저는 안 되는 걸로 생각해요. 그래서 언니가 두 번까지 한 번 와서 3년 체류하고 또 한 번 체류하고 이렇게 가능하지. 남편은 아직까지 그러면 언니의 남편 같으면은 어떻게 되죠? 매형되나? 신부에? 그런 관계는 내가 왔다는 소리, 한국에 왔다는 소리는 사실 들어본 적이 없어요. 뭐 알아봐야겠지. 네, 알아봐야겠지만 안 되는 걸로 저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엄마가 재혼을 했어요. 재혼한 그럼 아빠는 되냐? 그것도 안 되거든요. 재혼한 아빠는. 왜냐하면 이 신부의 출생 증명상에 부모가 나오잖아요. 근데 엄마가 제가 했다고 해서 되면은 또 시엄마도 가면 되느냐? 시엄마도 안 되는 거예요. 호적상에 같이 나오지만은 엄마 아버지가 실질적으로 친부모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언니나 오빠나 여동생, 남동생까지 부모가 못 갈 경우에 부모가 나이가 연료하면은 연료하다는 그 서류, 그다음에 아프다는 서류 하면은 보통 언니나 오빠나 뭐 남동생, 여동생까지는 비자가 나와요. 근데 그 배우자가 나왔다 소리는 사실 저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또 다른 질문인데요. 이제 결혼을 한 경우에 이혼을 했잖아요. 네. 이혼을 하면 얼마 만에 다시 재혼이 가능한가요? 이혼을 하면은 아니고요. 결혼한 신부가 한국 입국한 날로부터 5년이에요. 5년이 지나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결혼을 해서 입국했잖아요. 5년 후에 이혼을 했잖아요. 바로 이분은 다시 해도 돼요. 5년 동안 살았으면? 그렇죠. 예. 한국을 신부 초청한 게 5년 안에 다시 재초청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어떤 분들 사실 그런 말 가끔 문의가 와요. 뭐 이걸 이제 조금 잘못 알고 계신 분들, 뭐 결혼해서 지금 한 12년을 살았는데 요번에 이혼을 했는데 혹시 결혼 가능합니까? 예, 됩니다. 5년 예. 됐으니까. 그렇죠. 근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결혼을 했어. 이 베트남에서 신랑 신부가 살았단 말이에요. 예. 이렇게 살다가 신부가 한국 들어온 거는 작년에 들어왔어요. 결혼 비자를 받아갖고. 그러면은 이 사람은 과연 되느냐 안 되느냐 한국 입국한 날로부터예요. 한국 입국한다는. 그러니까 입국 비자를 결혼 비자를 받아서 입국한 날 그 시점부터 시작해서 이제 보는데 영사관에서는 이제 입국한 것도 보지만 이제 비자도 언제 받았냐 이런 것도 보기는 보겠지만 그 기준은 무조건 신부 입국한 날로부터. 그러니까 5년 안에 재혼하는 거는 이제 한국 신랑은 무조건 입국해서 5년, 15년. 최근에 우리 그 구독자분 중에 그런 질문을 했어요. 일본 여성과 결혼해서 신부가 처음에는 관광비자로 여러 번 왔다 갔다 하다가 결혼비자는 최근 몇 년 전에 받았는데 이제 한국에 살다가 이혼을 하게 됐다. 즉 결혼이 가능합니까? 근데 그 일본 여자로 과연 그게 적용이 되는지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우리가 기준은 동남아 여성이거든요. 응? 동남아 여성인데 동남아 여성과 결혼할 때 신랑이 이제 국제결혼 교육도 받아야 되고 이런데 일본 여성이나 미국 여성은 그에 해당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는 제가 그분한테 이제 말은 못 해줬어요. 근데 그분도 하는 말이 그거예요. 여러 분 왔다 갔다 하고 결혼 생활을 오래 했지만은 결혼 비자를 받은 날로부터거든요. 그 일본. 그렇죠. 왜 이렇게 차별됐을까? 동남아하고 일본하고 중국하고. 이게 이제
사실 동남아하고 일본이나 캐나다나 이제 다른 선진 국가들하고 결혼은 이거는 대부분 그쪽은 또 연애 결혼이 많잖아요. 그거는 국제적으로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그 신부들이 돈을 못 벌어서 뭐 이렇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예외로 준 거고, 동남아 이제는 국제 결혼 이제 자체 국제 결혼 회사에서 결혼시키고 신부들이 이제 약간 못 사는 나라에 상고로 시집을 오다 보니까 이제 이게 이렇게 제도가 생긴 게 저것 때문이에요. 위장 결혼 때문에. 옛날에는 위장 결혼해서 신부를 한 명 데리고 오고 또 이혼하고 또 데리고 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 막고 한다고 이제 5년 이런 제도도 주고 그다음에 신랑 소득 요건 여러 가지 요건을 만들란 거죠.